네, 반갑습니다. 우와, 무지하게 춥습니다. 네,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인가요? 네, 모두들 얼어붙지 않게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월 24일이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데, 자, 오늘은 뭐 연휴 마지막을 즐기시는 분들 밖에 나가지 마시고 종목 진단 들으시면서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 밖에 나가면 꽁꽁 얼어붙습니다. 네, 우리는 또 오래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네,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네, 종목 진단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실내 마스크 해제가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들, 뭐, 지난번에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모두투어, LG생활건강, 아시아나 항공 말씀드릴 거고요. 대출금리가 또 인하가 됐습니다.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금융주들은 어떻게, 네, 봐야 되는지, KB금융과 신한지주, 기업은행, 이렇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금리 인상 계속된다는데, 대출금리가 또 인하되는 것도, 뭐, 정부의 어떤 요구나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은행주들에겐 좀 나쁜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투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모두투어. 모두투어 정말 좋으네요. 우리가 월급 종목이었죠. 1월달 한 달만 지금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20% 넘게 올랐죠. 20% 넘게 올랐어요. 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날이 이제 1월 2일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점에 사가지고 수익을 쭉 보고 계시는데 와 좋으네요. 좋고요. 지금 현재 약간 주춤하는 상황이 좀 있긴 있는데 자 실내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지금 사실 여행주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아시죠? 실내 마스크를 벗더라도 비행기 그 다음에 택시 그 다음에 버스, 이런 공공기관, 의료시설, 이런 쪽에서 마스크 그냥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그냥 음식점, 식당, 뭐 이런 쪽, 음식점이나 식당 똑같은 거죠. 실내 시설, 네, 뭐, 마트,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이제는 권고가 되죠. 의무가 아니라 권고가 되는 거죠.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쓰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행주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데, 그냥 리오프닝이라는 것이랑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설 명절, 지금 이 연휴 기간에도 여행하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무지하게 많고, 또 앞으로도 이제 지금, 실제적으로 뭐가 되냐면 올 여름 연휴는 해외여행을 가겠다라고 벼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홈쇼핑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리가 났어요. 뭐 그냥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 결제할까요? 네 2월달 3월달. 왜냐면 이번에는 여름에 좀 많이 사람들 몰릴 거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분기부터 바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잡혀있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간 게 살짝은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격이 조금 벌어졌잖아요. 이격이 조금 벌어지면은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다가 지금 매물대가 딱하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로 올라가는 게 조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제한적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즉 언제까지요? 25,000원. 매물대를 그래도 조금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 25,000원 구간까지는 제한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급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25,000원대 시점부터는 매도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천천히 올라간다 라고 한다라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이격은 계속 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거는 조정을 좀 받아주면 좋아요. 19,000원 정도까지 들어와서 조정받고 이평선 모아서 다시 움직이면서 뚫어주면은 굉장히 단단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행주들 워낙 몰리는 수요가 세고 막 그래가지고 더 올라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부딪히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5일선을 깬다든지 약간 변수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하면서 단기적으로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든 아니면은 흐름을 좀 살펴보든 그런 것 쪽으로 개선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뭐 25,000원 밑에서는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 전략을 더 유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뭐 밑에서 사신 분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 들어가면 오히려 더 고맙겠죠. 그래서 조금밖에 못 사신 분들은 내려왔다 올라갈 때 추가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유 있게 보세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은 지금은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좀 내려가게 되면 매수 포인트 가져가셔도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잘 되고 있으니까 유지를 계속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스크 해제와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이 화장품일 거예요. 그래서 생활건강 볼게요.
LG생활건강의 주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화장품 관련주들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자,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점 라인 때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매물대, 이 저항대 지금 통과하면서 지지선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추세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상승한다 보셔야 됩니다. 다만 매물대가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만원대 넘어서 11만원대까지 가기까지는 110만원이네요. 110만원대까지 가기까지는 상당히 긴, 상당히 많은 약간의 그런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모레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 기조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련에 대한 구간들, 즉 떨어져 있는 사람, 물려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기만 해봐 팔아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부담은 없어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이고요. 신규 매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5일선에 바짝 붙여가지고 대응하시면 돼요. 근데 5일선보다도 지금은 21선이 더 좋겠죠. 장중에 변동성 이용해가지고 21선 근처 붙여가지고 매매 대응하시면 지금은 74만원 정도 매수 포인트가 괜찮겠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조금 길게 보셔도 괜찮아요. 이제 마스크 벗고 그 다음에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겠죠. 처음에는 눈치 볼 거야. 왜냐면 마스크를 처음부터 다 벗고 다니지 않거든요. 지금 실외 마스크도 사실 의무가 없지만 실내 마스크도 많이들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실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더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마스크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적응이 됐어. 이제 안 씻고 막 세수 안 하고 그 마스크 딱 쓰고 모자 후드티 하나 눌렀으면 그냥 그 게임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귀차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장악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이야 겨울이니까 그렇죠. 이제 봄 되고 여름 되고 날씨 따뜻해지면요 마스크 하고 싶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점점 좀 증가하게 될 테니까 길게 보고 가야 됩니다. 여름철 또는 그 이상까지 보면서 쭉 가야 되고요. 또 중국이 아직은 뭐 우리하고 굉장히 좀 뭐 마찰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춘절 그 중국 설날이죠. 우리나라도 설날이고요. 이 설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슬슬 좀 괜찮아질 겁니다. 방역 완화라든지 등등이 지금 2월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서로 간에 또 이런 그 막아놨던 것들이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화장품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전에 가격이 나온다면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장품들은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자, 아시아나항공 볼게요. 아시아나항공도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항공주 쪽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렸듯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처럼 큰 덩어리들보다도 조그만 것들,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갈 것이다 말씀드렸죠. 다만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열심히 실적 개선해줘야 되는 거고요. 추세가 이미 바뀐 상태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포지션이 저점 라인대가 지금 12,500원 이 정도인데 이미 많이 올랐죠. 네, 지금 보시면 뭐 한 20% 가까이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만도 지금 10%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10% 정도는 그냥 쉽게 올라가 버린 상태라서 올해 이제 움직임도 괜찮다 보시면 되겠죠. 여행 가려면 일단 비행기 무조건 타야 되잖아요. 배 타고 가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걸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으려나요? 전기자전거? 네, 아니에요. 비행기 타야죠. 여행의 참맛은 또 비행기 아닙니까? 공항에서의 그 설레임. 그러면서 비행기 날개 사진 한번 찍고, 네, 보니까 그 티맵이었나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안내하는 그 목소리 중에 그 제주항공 그 승무원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서 몇 시가 되지? 그 시간 정각이 딱 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 위에서 보는 일출 그립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또 그리워. 근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해가 지는 모습이나 해가 뜨는 모습 저도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낭만, 로망 이런 것들 생각하면 비행기 타야죠. 여행의 핵심은 꽃은 바로 공항, 비행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수요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좀 많이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은 어쨌든 계속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이런 흐름들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추세적인 부분은 아주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속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를 많이 높여주시고요. 지금 이 항공주들 중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은 저점 라인대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가볍게 잘 통과해 줬기 때문에 지지라인 때는 지금 14,500원이 나옵니다. 추가 상승은 다음번 저항대 2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오, 괜찮네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14,500원 정도 매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2만원까지 보실 수가 있겠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약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61선과의 이격이 좀 멀기 때문에 단순하게 14,500원이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서 13,5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리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수는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은행주로 넘어가 볼게요. KB금융 먼저 볼게요. 금리를 인하한다. 대출금리를 내렸죠. 대출금리가 뭐 한 0.5 정도 내리는 것 같은데 뭐 거의 티 안 나긴 하는데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의 압박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예금금리도 내려가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예금금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5%대 예금금리 나오다가 조금씩 그것도 낮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인데 아니 금리는 계속 올린다는데 왜 이런 은행의 대출금리 예금금리를 낮추나요?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나타날 부분이겠죠. 뭐 정부 정책의 어떤 일환일 수도 있겠고요. 압박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그 지금 대부업체들이 이제 법정금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막 철수하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정금리를 높여줄 수 없으니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낮추면서 이 정도로 해라. 이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대출금리 압박을 주게 되고, 이렇게 조달금리 낮아지면서 대출금리 낮아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복잡스러운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걸 다 떠나서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대출금리 낮아지니까 이제 실적 떨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뭐가 낮아져요? 예금금리도 같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2명 받을 거 3명 받게 되죠. 대출 받는 사람이 늘어나요. 왜?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네, 뭐 이제 실질적으로 그 예대 마진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대출 수요는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은행주들은 오히려 실적이 더 증가할 수가 있어요.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나서 주가 좀 떨어진 모습인데, 자, 금리 인상기가 계속 지속될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될 건데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이제 앞으로 2번 하면 끝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더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한 번? 와, 한 번이면 굉장히 많이 당겨지는 거긴 한데, 금리 인상이 이렇게 끝나면 동결 구간 들어가죠? 동결 구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빨라져 봤자 올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오고, 그런 기간이 남아있다라면, 현재 시점부터 벌써부터 이렇게 금리 인하하는 움직임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대마진이나 실적 같은 부분들 은행주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그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반기까지 들고 가도 되는 전략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도가 나오는 부분은 6만원대 아시겠지만 매물대에 팔아먹는 움직임이었을 거라 생각되고요. 조정이 들어가면 55,000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우리한테 부담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도 되겠고요. 뭐 매수 포인트는 지금 내려가고 있을 때 매수하실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들어간 다음에 대응하시면 되는데 이런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 분기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주가가 좀 쌀 때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은행주들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매수할 때 길게 봐야 된다는 거. 단기간에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천천히 군뱅이 삶아먹은 것처럼 진짜 느릿느릿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세요. 이번에 연초에 바짝 올라온 것은 조금 이례적인 부분이고 원래는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움직인다는 거. 네, 한 달 후에 봐도 그 자리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은 은행주들을 굳이 사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생각되긴 해요. 가지고 있는 분들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수익 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은행주들
것들을 사가지고 뭐 부경을 누릴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니죠. 왜냐면 다 같이 올라가는 장에서 은행주보다 다른 것들이 더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은행주가 3% 오를 때 다른 것들은 5%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주가 매력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배당 성향 높다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금융주들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홀딩 전략이고요. 네, 매수 포인트는 55,000원 근처 전후로 한번 포지션이 나오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신한지주 볼게요. KB금융 다음이 큰 놈이 이제 신한지주죠. 근데 신한지주는 지난 금요일날 또 주가가 올랐네요. KB금융은 좀 떨어졌는데 뭔 일이래? 네, 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가파르게 올랐어요. 신한지주가 이제 그 주주 환원을 더 확대한다는 얘기가 더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KB금융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근데 똑같아요. 이것도 직전 고점대 저항대에서 살짝 주춤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봐서는요, 주가가 웬만해서는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떨어지더라도 아래쪽 지지가 탄탄하기 때문에 밑으로 처박힐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은 좀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조정받으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 모아놓고 추세를 그대로 끌고 넘어가서 뭘 눈에 가시 같은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 나타날 수 있거든요. 기업들 실적은 뭐 올해도 꾸준하게 증가할 거예요. 일단은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거나 뭐 상황이 뭐 좀 더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어쨌든 대출 수요는 계속 있을 거고요. 그래서 수익성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외국은행처럼 그 투자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대마진으로 돈놀이 하는데 뭐 실적이 나빴다 적자 봤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은행주들은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것도 분기 배당 주잖아요. 이번에 배당상 높여준다 그러면은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외국인들 지금 열심히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가져오신 분들 그냥 홀딩하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좀 들어갈 수 있어요. 4만원 정도, 41,000원, 4만원 이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매수 의견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느긋하게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기업은행 볼게요. 기업은행은 배당이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배당이 거의 10% 나오잖아요. 저도 이 기업이 월급 종목이었죠. 그래서 배당률이 아마 여러분들 한 8% 정도는 배당 받아가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우리 월급 종목 들어갔었던 매수가격이 거의 근처까지 다 회복이 됐어요. 여기 지금 배당락 나갔던 부분은 빠르게 회복되죠. 이거 은행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행주들은 배당락이 항상 있어요. 배당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이 크게 떨어지지만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정고점 넘겨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아직 정고점 도달도 안 했네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위쪽에 저항이 살짝 있는 부분이지만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도 여전히 매수 포인트가 괜찮다는 얘기죠. 자, 1,500원 아래쪽이면 뭐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넘기고 나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좀 고생할 수 있어요. 대신에 지지선은 10,000원에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겠습니다만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아예 넘기고 나서 1,800원 정도 대응이 많다는 게 맞지만 그렇게 되면 또 못 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다라면 1,500원을 전후로 한 현재 강대 근처 내려갈 수도 있다는 리스크 감안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5% 정도 변동성 나타나는 건 크게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싶으면 홀딩하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는 당연히 정고점 넘어서 위로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배당은 잘 주긴 하는데 이건 분기 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연초에는 인기를 잘 못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하반기부터 높은 금리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나오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뭐라고 할까요? 직전 고점 때 이거 그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고, 대체적으로 연초에는 좀 약세를 보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움직여주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들고 가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들고 가시면서 또 배당도 잘 챙겨주시고, 뭐 지금 뭐 이게 그 10,000원
정도 나오는 종목인데 여기 8% 정도 배당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주가는 어차피 계속 상승할 건데 또 은행주들 주주환원 정책 계속 펼치게 되면은요 더 좋은 모습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을 계속 가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속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 1,500원 전후 뭐 지금 가격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아래쪽까지 10,000원대 정도까지는 변수를 생각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안전하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대응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위로 올라갔을 때 한 1,800원쯤 되네요. 1,700원, 800원 요 정도 라인 때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는 부분이니까 여유 있게 보유들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모두투어, LG생활건강, 아시아나항공, KB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종목들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날씨가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내일도 춥대요. 네, 오늘도 춥고 내일도 추우니까 각별하게 감기 건강 조심들 하시고요. 저는 이제 오랜만에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